네, 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46번부터 5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자, 그러면 일단 간단히 한번 우리 표시 한번 해보죠. 갑이 본인입니다.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죠. 자, 대리해서 갑 소유 X 토지를 병에게, 병과 이렇게 거래를 한 겁니다. 얘는 이제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 자, 옳은 것 1번.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계약이 1번 이렇게 체결이 됐답니다. 그런데 갑이 X 토지를 누구에게? 정에게 매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얘가 2번이죠.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얘한테 준 거예요.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물권 변동은 자, 등기가 있어야 변동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등기 시부터 이제 있게 되는 거니까 소유권을 얘가 정이 취득하네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설령 그러면 일단 이후에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그러면 자, 추인했더라도 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결국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조금 전에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있는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인과 상관없이 얘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맞는 거예요. 자,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여기에서 자, 뭐 부모였던가 보죠. 그래서 돌아가셨고 단독 상속을 했습니다. 을이 단독 상속을 했고 자,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얘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걸로 행동을 했어요. 마치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상속을 받고 나니 본인은 처음에 사실 무권 대리였어 이렇게 하면서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한다? 그러면 나중에 추인 거절한다. 이것은 뭐가 전제된 겁니까? 나는 사실은 무권 대리였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절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앞뒤 말이 지금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거니까 앞뒤 행위가 모순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었죠? 금반원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은 신의 측의 파생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신의 측이나 이거 자체는 신의 측 또는 금반원 원칙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갑의 단독 상속인 무. 자, 여기서는 이제 무라고 단독 상속인이 무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무는 병에 대해서 위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무는요, 본인의 지위, 이 갑의 지위를 가지고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하는 거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 없다 하면 틀리는 거죠. 원래 본인은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상속인이 당연히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대요. 누가요? 이 병이 알았대요. 야, 무권 대리, 너 무권 대리잖아. 알았대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으니까 얘는 악의의 상대방 아닙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이 뒤에 보면 철회할 수 있다. 만약에 철회권을 가지려면 이 사람의 상태는 선이여야 됩니까? 악의여야 됩니까? 철회권을 가지려면 선이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 지금 악의 아닙니까? 악의이기 때문에 철회권이 있다 없다 얘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철회할 수 없다로 돼야 되겠죠. 철회권이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5번.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면 을이 자, 미성년자라도 이 병은 을에 대하여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법 135조에 따르면 자, 우리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한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135조에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47번.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뭐 이런 식의 문제는 늘 나오죠.
네. 여기 기억번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송공보수 약정. 네. 이건 또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2015년도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하나 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고, 자, 뭐냐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송공보수 약정. 송공보수 약정은 무엇이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변호사 사무실 가보신 분들은 예전에 보니까 형사사건에서 뭐 송공보수 약정 다 하던데, 그죠?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 전에는 그 다른 사건은 당연히 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2015년 전에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송공보수 약정을 해왔어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2015년도에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일단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라 하냐면 2015년 전까지 해서 체결된 송공보수 약정은 유효이지만 앞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이 판결 이후에 송공보수 약정은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건 하면 민사나 뭐 행정이나 뭐 가사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송공보수 약정은 일단 유효예요. 유효. 이게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문제 삼았던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라고 했던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송공보수 약정은 우리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돈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 결과를 뭐하고 결부시킨 겁니까? 돈하고 결부시킨 거예요. 이거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그죠? 인권을 옹호하고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공익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공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돈하고 결부시키면 그 공익적 지위를 저해한다. 이게 이제 주된 논거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의뢰인이나 일반인이 있죠. 일반인이 우리 사법체계에 갖는 기대 있지 않습니까? 사법체계에 대해서 갖는 우리 신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깨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결부시켜버리면 의뢰인이나 일반인이 사법체계에 대해서 갖는 이런 어떤 신뢰가 깨지게 된다.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송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3년이니까 15년 이후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103조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된다.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기억번은 그래서 아닌 것이고요. 니은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이 비자금을 이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체결한 이 임치 계약은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10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 수익자로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 원래 여러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4번이죠. 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개사 문제하고 우리 변리사 문제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 남는 시간이 있으면 변리사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막 비슷하게 지금 나왔어요. 변리사 그 문제하고. 자, 그 다음 48번입니다. 빠지지 않는 문제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이제 법률행위입니다. 자, 갑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 이것을
토지를 매수하는 거죠.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는 유동적 무효이죠. 유동적 무효. 일단 나중에, 자, 유동적 무효인데 나중에 여러분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확정적 뭐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은 잠정적인 무효 상태, 이걸 뭐라 합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 갑과 을, 얘들 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최소한의 의무는 인정합니다. 어떤 의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허가 신청 절차,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협력 의무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협력 의무는, 자, 이 갑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협력 의무는, 자, 여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예, 이 갑에게 인정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갑에게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허가를 얘가 받아줘야죠. 그래야 을이 그 허가의 기초에서 정상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이 움직이지 않으면 을은 일단 계속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협력 의무는 다른 의무와 상관없이, 자,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그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옳은 겁니다. 옳은 것. 기억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권리 의무에 영향을 상관없이 자, 갑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행 제공 있냐 없냐 상관없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협력 의무를, 자,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번.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계약금의 기초에서 우리가 해지하는 그 해약금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지니는 거죠. 해약금 해제가 돼, 안 돼? 돼요. 해약금 해제는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계약금에 기해서 해제하는 게 가능하다. 자, 니은번은 맞고요. 디귿번. 일정한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아니에요. 이게 단지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기서 권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해 보면 단지 기간 넘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된다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여기 옳은 것은 2번 니은번입니다. 49번.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었다. 그러면 그 조건만 무효입니까? 아니죠.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전체가 무효이다. 답이 쉽게 나왔어요. 1번입니다. 2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3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서,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 그러면 돈 빌려서 1년 동안 내가 이걸 쓰고 1년 후에 갚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채무자는 1년 동안 마음껏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한이 주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그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번.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자, 기성조건, 얘는 플러스죠? 근데 이게 해제 조건이래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결과에 있어서 마이너스는 무효로 표현됩니다. 무효. 그렇죠? 무효이다. 자, 무효이다. 이거 맞는 거예요. 기성 조건이 만약에 정지 조건이다 하면 어떻게 돼? 정지 조건은, 자,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니까
플러스죠.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자 플러스죠. 결과에 있어서 플러스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참고로. 그 다음 5번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맞죠? 네, 50번 법률행위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민법 139조를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무효는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그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139조의 내용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 이것은요. 자, 이 의미는 이게 소멸된 후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앞에 있던 무효가 유효가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단서에 보니까 자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자 봐주는 이 범위 내에서 이 그 추인이 의미가 있으려면 알고 하라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추인을 했는데 했을 때 무효가 유효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리는 거죠. 그죠? 이건 틀리는 거고 이거는 지금 그 지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자 의미 있게 하는 이 추인이 되려면 어쨌건 알고 해야만 그게 유효인 추인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니은번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이 효과는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서 권리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렇죠. 네. 디귿번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 갑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야. 채무자.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칩시다. 양도 금지 특약. 이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양수인 병이라는 사람이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는 것을 자 알았어요. 또 하나는 몰랐지만 그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 예를 들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태였다면 자 양도 금지 특약에 의해서 그 양도 양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선이이거나 경과실이다.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지를 몰랐거나 내지는 몰랐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부주의밖에 없어서 경과실이 있었을 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양도 양수 계약, 갑과 병 사이의 양도 양수 계약이 유효이죠. 유효.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잘 해두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온 거 뭐냐면 자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무효인데 자 이 시점에서 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어. 이게 통지를 하니까 승낙을 해버리는 겁니다.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을 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언제부터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 승낙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승낙 시부터 그 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을의 입장이죠. 을이 결국은 추인한 거거든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아까 좀 전에 봤었죠. 139조. 자, 그걸 대입해 보면 승낙 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번이 맞습니다. 답은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다 자, 정답이죠. 5번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50번까지 했습니다. 다 중요한 문제. 역시 기출문제가 최고입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모의고사랄지 좀 더 그 변형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또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파트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중요도를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풀이는 항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